생명이 멈춰선 듯한 시간, 겨울. 육지 생물들에겐 시련의 계절이다. 그러나 바다의 시간은 조금은 다르게 흐른다. 바다 밑 푸른 숲에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새로운 생명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고 먹고 먹히는 생존의 법칙이 그대로 재현된다. 등딱지에 해철단 개와 치어가 포식자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 숨어드는 곳, 그리고 가끔 지느러미를 쉬어가는 곳. 이곳은 바다 생물들을 품어 키우는 푸른 숲, 모자반이 만들어낸 생명의 공간이다. 제주 1월의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매섭다. 하지만 물속은 아직 영상 16도 안팎으로 따뜻하다. 육지의 겨울은 무채색이다. 하지만 바다는 이 시기 화려한 색으로 넘쳐난다. 문섬의 보물 연산호는 겨울바다에서도 원시의 색을 그대로 드러낸다. 원색의 화려함은 일부 종에겐 보호색으로 작용한다. 산호에 숨은 열대어 청줄돔, 기생부치 개오지는 숙주의 조직에서 색소를 넣는다. 거의 움직임이 없는 통솔치는 아예 배경과 구분이 쉽지 않다. 색을 자유자재로 바꿔 주변 색과 비슷한 색을 띠는 건 사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전략이다. 신뱅이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 등으로 색깔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포식성이 강해서 자기 몸집의 2배 달하는 고기도 통째로 삼킨다. 잠시 바다에 긴장감이 돈다. 거대한 입, 파란 눈, 아귀가 암초지대에 숨어 있다. 아귀는 70cm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졌다. 해저에 사는 아귀가 연안의 낮은 수심까지 나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수심 10m, 문섬의 보물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모자반 군락이다. 바다의 참나무로 불리며 바다 숲을 완성시키는 모자반은 10m 이상까지 자라는
대형 갈조류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모자반 주변을 맴도는 고기도 보인다. 그물코 쥐치다. 모자반은 겨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크게는 하루에 20cm가 넘게 자란다. 제작진은 모자반의 성장 속도를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다. 다섯 시간의 연속 촬영. 모자반이 처음의 키를 훌쩍 넘어선다. 한 지역을 장기간 관찰해 본 결과 1월의 모자반은 2월에 들어서면서 생장 속도가 더욱 빨라져 3월 초 무성한 바다숲을 만든다. 모자반의 바다숲은 바다 생명에게 가장 풍요롭고 안정된 공간이 된다. 바다의 풍성함은 육지까지 이어진다. 가마우지가 멸치 사냥에 나섰다. 갈매긴 가마우지를 뒤쫓는다. 가끔 갈매기는 돌고래를 쫓아가기도 하는데 놀라 수면 가까이 떠오르는 멸치를 노린다. 뛰어난 시각을 가진 갈매기는 단 한 번의 곤두박질로 정확하게 먹잇감을 낚아챈다. 제갈매기 무리다. 청어갈매기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은 멸치 사냥의 귀재다. 한 무리의 갈매기가 날아올랐다. 솟아오른 무리는 바람을 타면서 원불형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선회한다. 먹잇감을 찾기 위한 비행이다. 어느새 바다엔 많은 수의 갈매기가 날아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거대한 멸치떼다. 겨울 제주바다는 멸치떼로 넘쳐났다. 방어나 돌고래의 멸치떼 사냥을 기다려 순식간에 수천 마리의 갈매기가 날아오른다. 갈매기는 그대로 날개를 접고 멸치의 바다로 내리꽂는다. 같은 시기 동해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겨울바다는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하의 날씨에 예측하기 힘든 파도, 그리고 매번 40kg이 넘는 장비와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온은 영상 10도 안팎. 바다는 고요하다. 난파선이 있는 수심 20m의 연안. 흔히 우럭이라 불리는 조피볼락은 1월이면 늘 눈에 띈다. 교미 시기를 막 지난 후다. 이미 산란을 끝내고 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녀석들도 보인다. 진한 노란색의 쥐노래미다. 산란 2주째. 알을 지키고 있는 녀석은 쥐노래미 수컷이다. 알 가까이로 다가온 하얀 그림자. 포식성이 대단한 불가사리다. 녀석은 안심이 안 되는지 불가사리를 다시 멀리 물어다 버린다. 이번엔 성게다. 언뜻 느려 보이지만 쉽지 않은 상대다. 성게가 가진 가시 때문이다. 쥐노래미는 알을 노리는 침입자들을 늘 일정한 거리에 가져다 버리는 경향을 보였다. 약 10m의 거리다. 성게 2마리, 불가사리 1마리. 이곳은 쥐노래미의 쓰레기장인 셈이다. 쥐노래미의 입술에 성게 가시가 박혔다. 산란 6주차. 쥐노래미 알에 눈이 생겼다. 쥐노래미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약 8주 동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다. 몸길이 40cm의 쥐노래미에게 거대한 포식자 문어를 공격하는 건 목숨을 건 일이다. 3월 산란을 위해 먼 바다에서 연안으로 들어온 문어. 산란기는 쥐노래미와 문어를 외길에서 만나게 하기도 한다. 이 시기 거대한 변화를 맞는 또 다른 생명들이 있다. 우렁쇠이, 멍게의 번식이다. 보름달이 뜨는 음력 12월. 1년에 단 한 번 우렁쇠이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시작된다. 암수 한 몸인 우렁쇠이는 희뿌연 정소를 흘리는 것으로 방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잠시 후 출수공에서 암갈색의 난을 뿜어낸다. 한 번에 뿜어내는 난은 약 5만 개. 우렁쇠이 한 마리가 방정하는 난은 20~30만 개에 이른다. 바닷속 최후의 수정은 수천 분의 1의 확률 게임인 셈이다. 입술이 부르트도록 알을 지켜낸 쥐노래미의 알도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다.
알껍질을 뚫고 쥐노래미가 쏟아진다. 하지만 방금 알에서 깨어난 치어들은 안전하지 않다. 인상어 무리가 치어 무리를 휘집는다. 알을 지키느라 모든 힘을 탕진한 수컷은 이 순간 그저 주변을 맴돌 뿐이다. 알이 부화한 후 쥐노래미 수컷은 화려했던 노란색을 벗어냈다. 겨울이 끝나가는 2월 중순. 바다가 북서풍을 만나면 파도는 순식간에 5m 높이에 다다른다. 카드 섹션을 하듯이 군무를 추는 새는 민물 도요다. 썰물 시간대 드러난 수초지대에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다. 바람이 잔 뒤 겨울 해변에 까맣게 밀려와 걸음으로 쓰기에 충분했던 모자반도 드문드문 보일 뿐이다. 다시 찾은 문섬 앞바다. 이 시기 모자반 숲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수온은 연중 최저인 14도로 떨어지고 있다. 모자반 숲엔 지난 1월보다 많은 고기가 몰려들었다. 숲이 바다 생물들을 위해 재기능을 시작하는 데다. 제작진에게 촬영을 위한 거리를 주지 않던 고기들도 가까이 접근하곤 한다. 숨을 곳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일 게다. 불과 한 달 전 30cm에 불과하던 모자반은 어느새 1m 이상 자랐다. 제작진이 표식을 붙인 모자반 개체는 모두 4그루. 모자반 개체는 모두 키가 150cm까지 자랐다. 이 정도 높이라면 웬만한 고기들의 안식처로 손색이 없다. 모자반 숲은 먹이 채식의 장소이기도 하다. 어랭놀래기 같은 녀석들은 식탐이 많아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 바닥층은 쏠종개의 차지다. 입 주변에 달린 4쌍의 수염은 바닥 모래층의 미세한 느낌도 감지한다. 바닥을 뒤져 작은 갑각류나 유생을 걸러먹는다. 쏠종개의 산란은 보통 7, 8월로 이들은 지난해에 태어난 치어들이다. (2월의) 모자반 숲 사이엔 작은 고기를 잡는 육식어류의 출현도 빈번하다.
모자반을 찾아온 이 녀석은 달고기다. 달고기는 작은 치어와 갑각류를 먹이로 하는데 몸 옆에 있는 무늬는 큰 물고기의 눈처럼 보이게 해 포식자가 피해가게 만든다. 주변 물고기들이 피해가는 이 녀석은 소형 어류나 게를 주로 먹는 청대치다. 모자반 숲은 작은 고기들의 안식처다. 포식자의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파랑돔 치어물이다. 해류를 따라 열대바다에서 올라온 파랑돔은 적절한 보호색이 없지만 모자반 숲속이라면 비교적 안전하다. 갈색의 주걱치에 치어도 모자반 숲을 은신처로 삼는다. 본래 주걱치는 야행성이지만 치어들은 안전한 수면 가까이에서 군집 생활을 한다. 갑오징어는 맹렬한 포식자다. 한 쌍의 긴 다리를 숨기고 다니다가 먹이를 잽싸게 낚아챈다. 피부에 색소세포가 만드는 색으로 갑오징어의 색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해삼의 먹이터로 때론 놀래미가 가끔 지느러미를 걸치고 쉬어가는 공간으로 모자반 숲은 연안에서 생태 공간을 14배까지 늘린다. 그 이유는 산소에 있다. 광합성을 통해 생긴 산소는 잎과 줄기를 통해 바닷속으로 뿜어져 나온다. 태양빛을 받아 에너지로 만드는 유일한 1차 생산자 식물인 모자반 숲은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대한 산소 탱크인 셈이다. 여기 또 하나의 생존 전략이 있다. 모자반은 바닥에서 해수면을 향해 곧게 자라면서 태양빛을 받는 면적을 늘린다. 그 비밀은 모자반의 기포에 있다. 종류별로 기포의 모양도 조금씩 다른데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잎이 변형돼 생긴 기포엔 광합성 과정에서 얻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모자반은 해조류 가운데서도 가장 진화한 종에 속한다. 수심 20m 내의 연안에서 모자반은 육지의 참나무다. 썰물을 기다려 모자반 한 개체를 건져냈다. 새우치어 등 많은 종이 부화 후의 어린 시기를 연안에서 보낸다.
여기서 발견되는 고둥 집게들도 주로 작고 어린 개체들이다. 모자바는 일단 성장하면서 여기서 많은 산소를 공급해서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고 다음에 이제 이 먹이 공급 그러니까 산란식이나 이 유채식 자체의 그 유채식에 이제 이 먹이를 주고 다음에 서식 장소를 제공하고 또 성의 은신처를 제공해서 바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뿌리의 역할은 육지 식물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 단단히 바닥을 잡고 있을 뿐 영양분의 흡수는 전체 잎과 줄기에서 이루어진다. 하얗게 가지에서 뻗어나온 건 세사라는 여과기관이다. 여기서 바닷물을 걸러내 영양물질을 빨아들인다. 모자반의 줄기 하나에도 많은 생명이 의지해 살아간다. 작은 유충류를 잡아먹는 물벼룩. 작은 갑각류인 물벼룩은 소형 어종에겐 가장 이상적인 먹이다. 동물성 플랑크톤 같은 하위 동물은 치어와 같은 상위 포식자를 부른다. 고둥류는 어린 시절엔 잎을, 성체가 되면 둘러쓴 패각을 딱딱하게 하기 위해 모자반의 줄기를 갉아먹는다. 모자반 한 그루엔 자연스럽게 하나의 작은 생태계가 먹이 사슬을 이룬다. 동해안 모자반 사이를 헤집고 나오는 이 녀석은 일명 심퉁이라고 부르는 도치다. 배 부분에 있는 빨판으로 바위에 붙어 있지 않을 땐 동작이 느려 문어의 손쉬운 사냥감이 된다. 문어의 빨판에 걸려들었다. 도치의 비극은 문어와 같은 시기에 같은 연안에서 번식기를 준비한다는 데서 시작한다. 알을 지켜 부화시키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문어에겐 산란 전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건 띠배다. 겨울이 시작되면 문어가 가까운 바다로 들어온다는 걸 어부들은 물 밖에서도 훤히 안다. 양동이의 바닥을 뜯어내고 유리를 달아 만든 수경. 문어의 자리를 확인하고 장대를 내린다. 한 번의 챔질로 문어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운이 좋았다. 상처를 좀 입긴 했지만 앞으로 있을 한두 번의 위기만 잘 넘긴다면 산란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두 노인은 저녁 반찬 삼아 바위에 무성해진 토시나 좀 딸 생각이다. 요즘은 소일 삼아 띠배를 바다에 올리지만 띠배로 기억되는 가난한 시절, 바다만큼은 지금보다 풍요로웠다. 밤바다의 모자반은 어떤 모습일까? 어둠이 지배하는 바닷속, 길 안내자는 솔베간팽이다. 솔베간팽은 사자고기란 별칭을 가졌다. 위협을 느끼거나 먹이를 잡을 때 긴 가슴 지느러미를 갈기처럼 펼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간팽류가 그렇듯 화려한 빛깔은 독이 있다는 증거다. 해조류나 죽은 동물을 먹는 관극 성게도 밤이 돼서야 화려한 먹이 활동을 시작한다. 밤은 깨어나는 야행성 동물들로 또 다른 활력을 찾는다. 수심 20m, 보랏빛이 도는 모자반을 만났다. 톱니 모자반의 일종인데 야광 물질을 줄기와 잎에서 만들어낸다. 야행성인 섭식 동물들을 막기 위한 모자반의 진화 전략이다. 보라색 사이로 보이는 갈색 물체. 줄기에 제 몸을 꽉 끼운 채 잠을 잔다. 작은 틈을 좋아하는 꾀도라치다. 그물고 쥐치는 아예 모자반 줄기를 물고 잤다. 모자반엔 자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다. 야행성인 끄떡새우와 집게에는 한창 먹이 먹는 데 열중이다. 뭔가 모자반 줄기를 타고 내려온다. 모자반 잎을 따서 물고 내려오는 이 녀석은 뿔개다. 해조 줄기에 붙은 유기물을 먹는 뿔개는 크기가 2cm에 불과한 작은 종이다. 이들에게 모자반 잎은 뛰어난 위장 도구인 셈이다. 동물들의 잠자리는 잘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청복이나 말쥐치처럼 몸집이 크거나 독이 있는 고기들은
굳이 잠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이들에겐 포식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감태숲의 거북복도 훤히 드러나 보인다. 바위 틈에서 반쯤은 깨어있는 범돔에 비해 등 지느러미 가시에 독이 있는 쑥이미는 편안해 보인다. 멸치의 잠자리. 암초 사이에 몸을 띄우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멸치를 노리는 눈이 다가온다. 흰 오징어는 무게가 3-4kg에 달하는 대형 오징어 종이다. 멸치가 뛰어든 곳은 모자반 숲. 숲에서 당분간 멸치는 안전하다. 조그맣던 멸치떼는 점점 더 불어났다. 수중 카메라의 조명 빛을 보고 몰려왔기 때문이다. 그 사이 흰 오징어는 멸치 사냥에 성공했다. 한바탕 소란스럽던 바다에 다시 평온이 감돈다. 하지만 바다가 늘 풍요로운 건 아니다. 해조류가 사라진 황량한 풍경. 초식동물인 전복, 해삼, 소라가 떠나고 허연 바위엔 듬성듬성 붙어있는 보라 성게뿐. 끝까지 불모의 땅을 헤매는 건 불가사리도 마찬가지. 성게 사냥이 시작됐다. 위협을 감지한 성게가 빠르게 움직인다. 경사진 곳에서 성게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굴러 떨어지는 전략이다. 한번 불가사리의 촉수에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촉수들 간의 치열한 전쟁. 불가사리는 바닥에 지탱할 다리 하나만을 남긴 채 모든 다리로 성게를 쌓아앉는다. 불가사리의 촉수에 걸려든 건 조개다. 불가사리는 조개를 감싼 후 단단한 조개에 구멍을 내 체액을 빨아먹는다.
그러나 이런 풍경까지 사라져버린 바다가 있다. 해조류가 녹아 없어지는 갯녹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불가사리와 성게까지 굶어 죽은 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사막이다. 해수온 상승과 해양 오염으로 갯녹음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제주 연안의 바다도 이미 갯녹음으로 40% 이상 초토화된 상태다. 아직까지 비양도 앞바다의 모자반 숲은 가장 건강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윤장택 박사팀은 이곳 비양도의 연안 모자반 숲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오고 있다. 비양도 모자반 숲에 떨어진 난파선. 난파선 주변에도 온통 모자반 군락이 형성돼 있다. 어초 역할을 하는 난파선에도 이런 해중림 군락이 필요하다. 큰 고기뿐 아니라 치어의 보금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양도 앞바다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아니다. 비양도에서는 주변이 바다에는 해적림을 조성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약 50% 정도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소실됐습니다. 지금 모자만 옆에는 해조류가 생산하고 있어서 이것도 생명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는 이미 연안 마을 어장의 31%가 갯녹음 현상 때문에 해초가 없는 민둥산으로 변했다. 그에 따라 전복, 소라, 고등류의 어획량도 큰 폭으로 감소됐다. 2005년 4월 이 바다에서 모자반을 이용한 해중림을 조성하는 실험이 진행됐다. 건강한 바다에서 채취한 모자반을 이식하는 작업이다. 채취한 모자반은 인공 배양하는 과정을 거친다. 암수 딴구루인 괭생이 모자반은 알과 정자를 만들어 유성 생식을 한다. 갈색의 수정된 난을 받아서 배양했다. 모자반 어린 개체를 부착시킨 시멘트 블록을 바다에 이식하는 날. 새롭게 갯녹음이 확산되고 있는 북제주의 애월읍 연안에서 시험적인 해중림 조성이 진행됐다. 인공 해중림이 조성될 면적은 2헥타르. 600여 개의 시멘트 블록이 옮겨졌다. 이 시기 모자반 어린 개체의 크기는 약 3-4mm에 불과하다. 철망을 덮어 모자반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초식동물로부터 모자반을 보호한다. (3개월이) 지난 여름바다. 바닷속에 부유물이 많아지는 시기다.
철망 속에 모자반 블록을 파랗게 뒤덮은 건 파래였다. 파래의 군집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자반의 크기는 약 5mm. 늦가을, 파래가 녹고 모자반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석회 조류의 번성이었다. 이미 반 이상의 모자반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린 분홍색 석회 조류로 덮여 있었다. 제주의 봄은 일찍 찾아온다. 2월 중순 갈매기를 다시 만난 건 바다가 아니었다. 감자를 심어놓은 밭은 이미 갈매기가 점령했다. 햇볕을 받아 뜨거워진 비닐, 흙 위로 올라오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다. 보리밭에 비료 대신 뿌려둔 오징어 내장이 갈매기를 불러 모았다. 이곳저곳 파헤쳐진 감자밭엔 할머니의 시름이 묻어 있다. 봄, 번식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는 갈매기는 쉽게 감자밭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찾은 북제죽은 애월 앞바다. 철망 밖엔 모자반을 노리는 고둥이 잔뜩 붙었다. 모자반의 키는 30cm. 석회 조류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모자반을 자연 상태로 내놓을 때가 됐다. 순식간에 소라와 성게, 고둥까지 자리를 잡았다. 자리돔까지 이 작은 숲을 기웃거린다. 모자반 숲의 인공 조성을 통한 연안 생태계의 복원은 지금도 실험 중이다. 건강한 바다는 건강한 해조류 숲에서 온다. 겨울바다, 키 큰 모자반 숲 사이론 온갖 색깔의 바닷말들로 넘쳐난다. 전복의 먹이인 감태도, 사루난 미역도 가장 순한 연녹색이다. 해조류가 번성하는 시기, 자연의 시계는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사람에게도 이들 해중님은 풍요로운 바다를 약속한다. (2월) 말 5, 6도를 넘나드는 차가운 수온에도 동해 해녀들의 자맥질이 경쾌한 건 풍요로운 미역의 생산이 있기 때문이다. (3월) 초 동해바다, 연안의 해조류 숲은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난다. 산란을 위해 찾아온 어류들 때문이다. 빙어는 본래 바닷고기, 산란철에 민물로 올라오는 fi유성 어류다.
빙어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민물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친다. 새우떼도 모자반 숲에 자리를 틀었다. 배에 한가득 알을 붙인 새우들은 산란을 앞둔 어미들이다. 곧 역동적인 치어의 유형이 시작된다. 각종 포자와 유생들로 겨울 막바지의 바다는 생명력 넘치는 탄생의 공간이다. 모자반 숲에 새 손님이 찾아왔다. 숭어떼다. 숭어는 산란 시기에 연안으로부터 움직인다. 이때부터 초식을 하던 습관을 바꿔 이 시기에 숭어는 모래밭을 훑어 동물성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5월 봄바다. 산란철이 지난 숭어가 다시 모자반을 뜯고 보거의 어지러운 집단 사냥이 모자반 숲에서 시작될 무렵 번식을 위한 방정을 마친 모자반은 스스로 밑둥을 끊어 수면으로 떠오른다. 뜬반 상태에서도 두세 달 동안 여름바다 위를 살아 표류한다. 모자반이 새로운 생명들을 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다. 뜬반은 봄에 부화한 치어들의 은신처가 된다. 큰 고기의 날카로운 이빨과 새들의 예리한 눈을 막아줄 공간이기 때문이다. 꽁치는 뜬반 줄기에 알을 붙인다. 수정시킨 알을 모자반에 의탁해 안전하게 멀리 보내려는 꽁치의 번식 전략이다. 갈매기는 이때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사냥을 위해 긴 시간을 내기 힘든 6월의 번식기. 모자반에 붙은 알은 갈매기가 새끼를 먹여 키울 손쉽고 풍부한 먹잇감이 된다. 해마다 이 시기 모자반은 육지 생물에게도 왕성한 번식의 기회를 준다. 바다 생물들을 품는 숲이 있다.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는 겨울과 밑동을 끊고 다 녹아 없어지는 여름의 바다까지. 모자반은 바다 생물들을 품어 키우는 어머니 바다의 탯줄이다.